안녕하세요. 주식, 경제, 기술과 기업, 그리고 경제계에 떠도는 헛소문들까지 최고의 선수를 가리는 이곳은 주경기장입니다. 우리나라를 주름잡고 있는 유통공룡 두 곳, 바로 롯데와 이마트죠. 전반전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모두 7개 계열사에서 213억 원의 연봉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후반전에 뛸 선수는 롯데의 유통 라이벌 이마트를 이끌고 있는 정용진 회장입니다. 정용진 회장은 2023년에 이마트에서 보수로 모두 37억 원을 받았어요. 이마트가 지분을 보유한 신세계그룹의 상장사에는 이름을 올려놓고 있지 않아요. 전반전에서 말했던 대기업 총수들의 계열사 임원 겸직 논란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어떻게 보면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정용진 회장의 연봉과 관련해 한 가지 잡음이 있긴 합니다. 그 잡음의 원인은 바로 이마트의 실적이죠. 정용진 회장의 보수 가운데 상여금은 약 17억 1,70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상장사들은 임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세부 내역까지 상세하게 공개해야 하는데 정용진 회장의 상여금 가운데 대부분은 성과급이에요. 이제 조금씩 뭔가임 하는 느낌이 나죠. 성과급은 성과를 낸 데 따른 보상이잖아요. 그런데 정용진 회장이 과연 1년에 14억 원을 받을 정도의 경영 성과를 냈는가? 사실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마트는 2023년에 무려 12년 만에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실적 부진에 따른 경영상의 이유로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이마트는 주식회사니까 주가도 보지 않을 수 없죠. 결국 주식회사가 임원들한테 보수를 주는 이유는 주가든 배당이든 하여튼 어떤 수단을 쓰든 주주 이익을 높여라 이거니까요. 그리고 이마트의 주가는 모두가 아는 것처럼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처참합니다. 이마트 주가는 2023년 한 해 동안 7만 5천 원으로 하락했어요. 더 긴 시계열 3년으로 보면 18만 2,500원에서 6만 7,200원까지 하락했죠. 이런 상황에서 꼭 정용진 회장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임원이 성과급으로 14억 원을 받는다. 이걸 환영할 주주는 많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마트도 할 말은 있어요. 이마트의 별도 실적만을 보면 2023년에 1,88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거든요. 실제로 이마트의 사업보고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성과급 부분에 이렇게 써 있어요. 계량지표와 관련하여 어려운 대내외 경영 환경 속에서도 매출액 15조 1,419억 원과 영업이익 1,880억 원을 달성한 점을 고려함. 문제는 이마트가 단순한 사업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신세계그룹에서 이마트 계열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정용진 회장은 이마트의 단일 사업만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마트의 전체 사업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전반전에서 신동빈 회장과 대비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룹 총수들이 여러 계열사에서 연봉을 중복 수령하는 것도 분명 문제 소지가 있죠. 하지만 전체 그룹을 책임지는 그룹 총수가 지주회사의 별도 기준 사업 실적만을 가지고 경영 실적을 판단받는 건 역시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요. 실제로 다른 대기업 지주회사들의 성과급 지급 현황을 보면 별도 기준이 아니라 연결 기준을 평가 대상으로 삼는 곳이 많거든요. 물론 연결 기준 실적을 성과급 지급 근거로 삼아야 한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회사마다 판단하기 나름인 거고 실제로 이마트는 올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별도 실적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해 왔어요. 이 말은 만약에 반대로 별도 기준 실적이 안 좋고 연결 기준 실적이 좋을 때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기도 하겠죠. 그런데 또 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해요. 정용진 회장은 2022년과 거의 같은 수준의 상여금을 받았는데 이마트의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2022년에 2,589억 원에서 2023년에 1,880억 원으로 급감했거든요. 이마트의 사업보고서를 다시 볼까요? 아까도 나왔던 문장인데요. 어려운 대내외 경영 환경 속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유통업이 엄청 어려웠는데 이 정도 했으면 잘한 거다. 작년에 매출 기준으로 이마트가 쿠팡에 이어 유통업계 2위가 됐는데 홍진호 선수의 야 2등도 잘한 거야 이게 떠오르네요. 그런데 이번엔 이마트의 직접적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롯데쇼핑 할인점 부문의 영업이익을 볼게요. 같은 기간 484억 원에서 873억 원으로 급등했어요. 물론 영업이익의 규모 자체가 너무 다르니까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게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회사의 실적 개선이라는 가치를 놓고 보면 조금 물음표가 붙기는 하죠. 사실 성과급 지급은 회사의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감나라 대추나라 할 문제는 아니긴 해요. 주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꼭 외부에서만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회사가 그렇게 성과를 측정했다면 분명히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회사 말고 논의를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일이 이마트만의 얘기라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임원들의 보수는 이사회 결의사항이에요. 성과급 역시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하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 주식회사들의 고질병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사회가 지나치게 최대 주주,
그러니까 오너 편이라는 거죠. 사실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는 아니거든요. 단적인 예로 최근에 오픈 AI의 이사회가 창업자인 샘 올트먼을 CEO에서 해임한다는 결정을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물론 이건 오히려 악수였다는 평가를 받았고 샘 올트먼을 복귀시키긴 했지만 하여튼 미국에서는 이사회가 상당히 독립적이라는 것을, 너무 독립적이다 못해 창업자를 날려버리기도 한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는 예시죠. 아니 심지어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도 이사회가 잘라버린 적이 있다니까요. 하지만 우리나라 이사회는 반대로 최대 주주를 견제하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얘기이긴 해요. 뭔가 말하다 보니까 얘기가 조금 더 커졌는데요. 하여튼 이번 주경기장에서 신동빈 회장과 정용진 회장의 연봉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궁금한 거 있잖아요. 재벌 얘기하면서 이재용 회장 얘기 안 하면 섭섭하죠, 그쵸? 그래서 이번 주경기장은 경기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연장전에 돌입해야 할 것 같거든요. 다음에도 잊지 말고 주경기장을 찾아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